여행 가서도 태블릿은 꼭 챙겨. 그러다 아이의 요구에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운전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것은 한 달에 한 번은 서점 가는 날로 정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책 읽는 시간 따로 만들지 않고도 매일 자연스럽게 책을 일상에 스며들게 만드는 저희 집 독서 루틴에 대해서 소개해볼까 해요. 첫 번째는 틈새 독서 루틴이에요. 카페 갈 때 그림책 한 권 정도 챙겨가서 읽어줍니다. 가끔 짐이 많을 때는 태블릿을 들고 다니기도 해요. 저는 밀리의 서재를 구독해서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어린이 그림책 종류가 꽤 있더라고요. 밀리의 서재가 어른들의 독서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어린이 오디오북도 있고 학습 만화도 웬만한 건 있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은 밀리의 서재 추천 그림책도 한번 해볼게요. 어쨌든 종이책이 더 좋긴 하지만 이렇게 태블릿 하나만 들고 다니면 되니까 진짜 너무 편해요. 여행 가서도 태블릿은 꼭 챙겨가서 읽어주었거든요. 이게 긴 시간도 아니고 보통 30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자투리 시간에 같이 그림책도 보고 저는 커피 한 잔 좀 마시고 아이는 맛있는 디저트도 먹고 그렇게 힐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운전할 때도 있죠. 네, 그때도 이제 저는 틈새 독서를 하는데요. 전에는 음악을 많이 틀어줬어요. 그러다 아이의 요구에 지치기도 하고 운전에 집중하고 싶어서 요즘은 오디오북을 듣고 있어요. 이게 어쩔 땐 잘 안 듣는 것 같아서 꺼보긴 했는데 그럴 때 아이가 가만히 있다가 왜 끄냐고 하기도 하고 선생님이 이야기 재밌었나요? 하는데 네 하면서 혼자서 뒤에서 대답하고 있더라고요. 듣는 것 같아요. 음악 틀어주는 것보다 이렇게 이야기 뮤지컬이나 또 오디오북을 틀으면은 아이가 좀 말수가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운전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것은 좋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면은 출판사에서 읽어주는 것들도 있고 저도 여러 채널들을 들었는데 다들 정말 성우분들 못지않게 너무 재미있게 잘 읽어주세요. 참고로 저는 홍다통통님 채널을 많이 봤습니다. 두 번째는 격주 도서관 루틴입니다.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무조건 도서관에 갔었어요. 근데 요즘은 도서 반납 시기에 맞춰서 2주에 한 번은 가는 것 같아요. 뭔가 이게 가야지가 아니라 마땅히 할 게 없을 때 참새가 방앗간 가듯 저도 편하게 가고 있습니다. 일단 가면은 대출을 하게 되고 반납을 하러 갔다가 또 대출을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계속 뭔가 순환이 되더라고요. 같이 가서 책 냄새도 맡고 직접 골라보기도 하고 열심히 책 읽는 언니 오빠들 보면서 동기부여도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왜 저희도 뭐 북카페나 도서관에서 책에 빠져들어 있는 사람들 보면은 갑자기 막 독서 욕구가 들지 않나요? 또 새 책도 좋지만 이런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도서관 시스템을 또 아이가 보고 배우잖아요. 거기에는 대출 기간도 있고 반납 기간도 있고 도서가 또 예약도 되죠. 상호 대차 서비스도 있고요. 공공기관에 대한 이용 규칙과 예절을 자연스럽게 알려주기에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서비스랑 시스템이 되게 인상 깊고 재밌는지 도서관 대출놀이로 역할놀이 많이 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월말 루틴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부스투어 데이입니다. 얼마 전부터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은 서점 가는 날로 정했어요. 요즘 대형 서점들은 복합 문화 공간처럼 안에 카페가 있는 경우도 있고 책을 읽어볼 수 있게 테이블과 의자도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어린이 코너에는 단순히 책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예쁜 굿즈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지 서점 가는 걸 꽤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서점 가서 마음에 드는 책을 다 살 수가 없죠. 정말 선별해서 한두 권만 사거든요. 저희끼리 나름 이제 이다리 책 선정을 하는 거죠. 또 서점은 도서관과 다르게 이렇게 돈을 주고 그 가치를 사는 거잖아요. 이렇게 계산하는 과정을 보면서 가치 인식도 하고 형제 개념도 넌지시 알려줄 수 있어요. 여기서 뭔가 감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집이 아닌 다양한 장소에서 책을 읽는다는 거죠. 카페에서도 읽고 도서관은 또 도서관에서 읽고 서점에서는 책을 사서 읽죠. 이렇게 틈새 시간에 도서관 루틴, 부스투어 데이를 보내고 나면은 지나고 보면은 항상 일상에 책이 있더라고요. 마지막은 잠자리 독서 루틴입니다. 이거는 이미 많은 분들이 실천하고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거는 독서라는 행위보다는 그냥 거의 유대감을 나누는 시간과 가깝다고 생각해요. 가장 신체적으로 아이랑 밀착하는 시간이잖아요. 저도 이 시간만큼은 아이가 책을 읽고 싶어하는 마음보다 저와의 시간이 좋아서, 물론 제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잠자리 독서가 아이의 안정감에 도움이 되는 게 뿐만 아니라 수면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관된 잠자리 루틴을 가지면은 수면 시작 시간이 빨라지고 깊은 수면 시간이 길어지고 밤중 각성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딱 한 것만 읽어봐도 되게 좋겠죠? 오늘 나눈 루틴 중 하나만 시도해보세요. 억지로 시간을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쪼개진 시간들을 합쳐놓고 보면 시간이 꽤 되거든요. 부담도 덜하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